안녕하십니까, 창덕쌤입니다. 자, 오늘은 특수용접 용접기능사 필기 5회차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요. 피복아크 용접용 기구가 아닌 것. 자,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했듯이요, 맞는 것 아닌 거는 꼭 체크를 하시고 보시고요. 요게 빨간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별 표시를 했는데요. 이 별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제 나름대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은 피복아크 용접 기구라 했으니까요, 용접 홀더 이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용접봉을 집어야 되니까요, 토치라이트는 말 그대로 이제 라이터죠, 라이터. 그러니까 가스 용접에 가스 불을 붙여주는 그 이제 라이터를 가지고 토치 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피복아크 용접봉이 아닌 것이요. 케이블 커넥터는 케이블 전선을 연결하는 장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접지 클램프도 접지를 하는 하나의 집게를 가지고 이제 접지 클램프다 이렇게 합니다. 자, 2번에요. 강계 절단 시 가장 적당한 방법은, 이 강계라고 하는 것은 강의 어떤 덩어리, 그러니까 덩치가 이제 두께가 아주 두꺼운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강계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두꺼운 이런 강계를 절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산소창 절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산소창 절단은 이 산소창을 이용해서 절단을 하는데요, 두꺼운 이제 철판이나 그 다음에는 암석 같은 이런 것을 절단하는 것이 이 산소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아세틸렌이 충전되어 있는 병의 무게가 64kg이고요 사용 후 공병, 빈병이 61입니다 이때 사용된 아세틸렌의 양은 몇 리터냐 이렇게 했는데, 이때 아세틸렌의 용적이 이제 905리터 돼요. 그러니까 1kg당 905리터가 이제 가스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세틸렌 용접 구하는 공식이 905 갈로 A-B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럼 요 A가 뭔가 하면요, 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이 무게, 여기서는 64가 되어 있고요. B는 빈병입니다. 사용하고 남는 거, 여기 이제 B가 돼요. 61이요. 그러면은 905의 갈로 64 마이너스 61 이렇게 하면 돼요. 64에서 61을 빼면 3이죠. 3 곱하기 905를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2715 정도의 답이 나올 겁니다. 자, 4번을 보겠습니다. 피복제가 습기가 있는 용접봉으로 했을 때에 직접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또 이것도 아닌 거죠. 만약에 습기 하면은 기공 이렇게 했죠. 습기, 기공, 끝말잇기 비슷하죠. 그 다음에 균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복제가, 용접봉의 피복제 습기가 먹으면은 기공, 균열이 무조건 일어나요. 그래서 기포나 기공이나 같은 말이고요. 균열도 맞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피트 해가지고요, 스펙트가 많이 발생합니다. 스펙트가 생기면서 피트가 생기죠. 그래도 요거도 맞죠.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 용락이 생기기 쉽다. 용락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구멍이 나는 거죠. 이제 쇠가 구멍이 생기는 용락인데, 습기가 있다 해서 구멍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가스 절단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또 틀린 거 이렇게 했는데요. 가번에요. 프랑스식 절단 토치 팁은 동심령이다. 프랑스는 동심령이고 독일식은 20령이죠. 그래서 여기 다번에도 독일식은 20령이다. 네, 맞는 말입니다. 나번에 중압식 절단 토치는 아세틸렌 압력이 보통 0.07kg/m 이하다 했는데, 자, 압력이 0.07 이하는 중압식이 아니고 저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틀린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라번에요. 산소나 아세틸렌 용기 내 압력이 고압이므로 그 조정을 위해서는 압력 조정기가 필요하다. 자, 이것도 맞겠죠. 자, 6번을 보겠습니다. 수중절단, 수중용접, 이렇게 하면 무조건 수소로 보세요. 수소. 네. 여기서 이제 수중절단 중 기포가 하고 이렇게 하는 연료는 수소가 되겠습니다. 자, 7번을 보겠습니다.
피부과학과 용접에서 직류 전극성의 성질로서 옳은 것 했는데요. 자, 전극은 우리가 양보라고 보시면 돼요. 양극이 이제 모재이다. 그러면 이 양극이 이제 열이 70%가 발생하고요. 음극이 여기서는 봉에서 마이너스는 용접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극성에는 무조건 이 모재가 열을 70%가 가기 때문에 무조건 용입이 깊어요. 깊고, 그 다음에 용접의 폭은 좁고, 그 다음에 속도는 늦습니다. 왜냐하면은 용접봉이 마이너스 극이 되니까 속도는 당연히 늦죠. 자, 이렇게 깊고 좁고니까 이것은 후판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극성 하면요, 요 네 가지 말 있죠. 깊고 좁고 늦다 후판. 요 말을만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맞는 것은 이 모재 쪽이 뭡니까? 빨리 녹겠죠. 그래서 모재 용융 속도가 빠르다를 먼저 찾아야 되고, 용입은 제가 이야기했듯이 깊다 되겠죠. 그래서 답번이 되겠습니다. 8번을 보겠습니다. 교로 아크 용접 기어 네임플레이트의 사용률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의미는, 자, 40%라는 말은 뭐냐면은 용접에서 아크를 일으키는 요 시간을 이야기해요. 계속적으로 용접을 할 때에 그 시간을 우리가 이제 사용률 40%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분 동안에 우리가 용접을 했는데요. 4분은 아크를 일으켰고요. 일으키면 실제로 용접을 했고 6분은 쉬었어요.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사용률이 4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크를 발생시킨 용접 작업이 바로 여기서 사용률 40%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9번을 보겠습니다. 산소 용기를 취급할 때 주의사항 중 옳지가 않는 것 했는데요. 자, 옳지 않은 겁니다. 가번, 연소할 염려가 있는 기름이나 먼지를 피한다. 특히 산소에서는 기름이 이제 사용을 하면 안 된다 했겠죠. 산화작용하기 때문에요. 나번에 산소병은 안전하게 직사광선 아래 한다. 자, 직사광선 아래가 아니고 직사광선을 피해야 한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산소 용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뭐 CO2라든지 알곤이라든지 모든 가스는 무조건 직사광선을 피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정답이고요. 다음번에 산소 용기는 하기로부터 멀리 둔다. 맞죠? 라번 산소의 누설 시험에는 비눗물을 사용한다. 모든 또 누설 시험에서는 비눗물을 사용하는 것이 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을 보겠습니다. 홈 가공에 관한 설명 중 옳지가 않은 것 됐어요. 홈 가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홈 모양이 V형이 있겠고, 그 다음에 베벨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X형, 뭐 U형, H형 뭐 여러 가지 있죠.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자, 답은 뭐죠? 능률적인 면에서 용입이 허용하는 한 홈 각도는 작게 하고 용착 금속량도 적은 것. 그렇죠. 이게 너무 이렇게 각도가 너무 커버리면요. 여기서 많은 이제 용접봉을 이제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제 메우기도 힘이 듭니다. 이렇게 좀 작은 것이 일단은 조금 좋습니다. 다음은 용접 균열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루터 간격이 클수록 높다. 자, 이 간격이 그죠? 루터 간격 요렇게 우리가 이제 했을 때요. 철판하고 이렇게 철판 요 띄우는 요 간격을 이제 루터 간격인데, 자, 이 간격이 멀어지면은 자꾸 넓어지면은 훨씬 용접하기도 까다롭죠, 그죠? 그리고 용접이 까다로우니까 균열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클수록 좋은 게 아니고 요것은 작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틀린 것이고요. 자동 용접의 홈 정도는 손보다는 정밀한 가공이 필요하다. 맞죠? 왜냐하면 이 자동으로 할 때는 요 간격이 아주 일정하게 잘 되어야 용접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라번에 피부 아크 용접에서는 홈 각도가 뭐 54에서 70도다. 뭐 이렇게 54에서 70도 해도 되고, 보통은 우리가 60에서 이제 70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뭐 그렇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같이 생각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11번을 보겠습니다. 용접부의 표면이 좋고 나쁨을 검사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 있죠? 표면이라겠죠. 표면에. 그 다음에 경제적이다. 그게 돈이 안 들어요. 자, 이것이 바로 외관 검사죠. 외관. 사람이 자체가
눈으로 보고 이것이 용접이 잘 됐구나 안 됐구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검사가 바로 이제 외관인데요. 가장 경제적인데 또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게 이 검사를 하는 사람의 어떤 실력에 따라서 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용접을 잘 하시는 분이 하면은 검사가 아주 좋은데요. 뭐 용접을 좀 모르시는 분이 하게 되면은 또 판정에 또 미흡할 때가 있습니다. 12번입니다. 용접 결함과 그 원인을 조사한 것 중에서 이제 틀린 것이라 했는데요. 가번에 오버랩이 있죠. 운봉법이 불량할 때. 그렇죠. 오버랩은 이제 운봉법이 불량해서 이제 오버랩이 나올 수가 있죠. 균열은 모재 유황의 함유량 있을 때. 그렇죠. 유황이 많이 있으면은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슬래그 스킴요, 설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홈의 이 각도라든지 루터 간격 이런 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요. 요것도 이제 맞습니다. 언더컷은요, 용접 전류가 너무 낮을 때. 자, 낮을 때가 아니고 이것은 높을 때로 해야 돼요. 전류가 높을 때가 언더컷이 생기고, 낮을 때는 앞에 있는 요거죠. 오버랩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라번이 이제 틀린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커레이터 처리 미숙으로 일어나는 결함이 또 아닌 것 됐어요. 이 커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용접을 쭉 이렇게 했어요. 했을 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용접봉을 끊어버렸습니다. 끊었을 때 이렇게 생기는 요 모양을 가지고 커레이터라 해요. 자, 요렇게 이제 만약에 그대로 놔두면은요, 요게 구멍이 요렇게 생기고, 요게가 이제 하나의 이제 우리가 결함이라 해요. 이런 것을. 그러면은 요 구멍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균열, 이것처럼 균열이 생기기도 쉽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그래서 파손이나 또 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게 부분이 슬래그가 또 들어갈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그 라번에 보시면은 용접봉의 단락권이다. 용접봉이 이제 뭐 단락이는 붙는 거죠. 뭐 이것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커레이터 처리는 요 부위에서 내가 꺼내야 될 때, 일단 원을 한 바퀴, 두 바퀴를 그려주고 띠뿌려요. 그 다음에 다시 스파크를, 아크를 탁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 바퀴, 두 바퀴 하고 또 띠뿌리고, 이런 식으로 한 두세 번 정도를 아크를 일으켰다가 원을 그리고 띄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커레이터 처리가 됩니다. 1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알곤가스의 용기의 색깔. 알곤은 회색입니다. 회색. 황색 같은 경우는 아세틸렌이 되어 있고요. 녹색 같은 경우는 산소가 되겠죠. 자, 15번을 보겠습니다. 브라슨가스 아크 용접에서 티거 용접의 증거봉. 티거에서 요 T자 있죠? T가 바로 텅스텐이죠. 텅스텐. 그래서 텅스텐이 되겠습니다. 16번을 보겠습니다. 잔류응력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응력 완화 방법 아닌 거 있는데요. 자, 가번에 응력 제거 어닐링. 이거는 맞습니다. 저온 응력 완화도 맞고요. 기계적 응력 완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 커넥터. 이건 아니죠. 케이블 전선을 이제 연결하는 하나의 장치를 가지고 케이블 커넥터라 이렇게 합니다. 17번을 보겠습니다. 용접 결합 중 균열의 보수 방법으로 가장 옳은 거 됐어요. 균열 보수요. 자, 여기서는요, 이 균열이 자체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균열 이 끝부분을요, 정지 구멍을 뚫어야 돼요. 드릴을 가지고. 그래야만 이 균열이 퍼져나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요 균열 요 부위를 그라인더로 이렇게 깎아내야 돼요. 이제. 깎아내고 이제 이 부위를 다 용접하는 이 방법이 바로 균열 보수를 방법인데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그 라번인데요. 정지 구멍인데요. 정지요. 정지 구멍을 뚫어 균열 부분은 호물판 위에 재용접한다. 요것이 맞고요. 자, 여기는 가번에 작은 지름의 용접봉으로 재용접한다. 자, 요것은 이제 우리가 언더컷이라 하죠. 언더컷. 언더컷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지름으로 용접을 하면 되겠습니다. 18번을 보겠습니다. 용접 설계상의 주의사항으로 이제 틀린 거 이렇게 됐는데요. 가번요. 부재 및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조립 작업, 용접 및 검사를 하기 쉽도록 한다. 맞죠? 검사를 하기 쉽도록 해야 되겠죠? 나번 부재 및 이음은
접합 단면적의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응력 집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그렇죠. 응력 집중을 받으면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답은 용접이음은 가능한 많게 한다. 많게 하고 용접선을 집중시키고 용착량도 많게 한다. 자, 요 동그라미 찾는 것에 반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능한 적게 하고 집중시키지 않고 용착량도 적게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요것이 설계상 틀린 것이고요. 라번에요. 용접은 될 수 있는 한 아래 보기 자세를 한다. 자, 요것도 맞아요. 아래 보기 자세가 강도가 제일 좋고 용접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이게.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아래 보기로 용접을 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19번입니다. 용접은 여러 가지 용도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용접을 용도로만 묶은 것. 자, 용도로만 된 것은 여기서는 가번, 교량, 항공기, 컨테이너, 농기구. 자, 이런 용도에 쓴다 이런 뜻인데요. 자, 밑에 나번에서 라번에 보시면은 시멘트 간 접합, 이거는 뭐 하나의 용도가 아니죠. 이게 시멘트 간 접합이 있는 것은 이제 어떤 특별한 쪽이죠. 특별한 쪽의 용접이기 때문에 요 말이 들어가는 것은 다 틀린 것이로 되겠습니다. 자, 20번을 보겠습니다. 용접 작업의 경비를 절감시키기 위한 유의사항 중 잘못된 것이죠. 요것도 용접봉호 적절한 선정, 요것도 이제 경비가 절감되겠어요. 용접사의 작업 능률 향상, 자, 요것도 이제 되겠죠. 네. 답은 용접 지그를 사용하여 위보기 자세 시공. 자, 위보기 자세를 한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자세고 용접에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앞에 이야기했듯이 아래 보기 자세를 해야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틀리고요. 고정구 사용하여 능률 향상한다.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 아세틸렌 절단과 비교한 산소 프로판의 절단의 특징이 아닌 것. 자, 아세틸렌으로 절단할 수도 있고, 프로판, 보통 우리가 이제 LPG라고 하는데요. 자, 프로판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기본 생각을요, 아세틸렌은, 절단의 어떤 시간은 빨라요. 시작 시간은 빠른데, 얇은 판에 이제 절단에 많이 쓰는 게 아세틸렌이고요. 시작은 좀 늦는데, 두꺼운 판 절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절단했을 때의 어떤 모양이 깨끗하게 나오는 것이 이 프로판이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과번에 절단한 윗모서리가 잘 녹지 않는다.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프로판이 잘 녹지 않습니다. 또 나번 슬래그 제거가 쉽다. 자, 이것도 맞아요. 슬래그 제거가 쉽습니다. 아세틸렌보다. 답은 폭염 절단 시에는 아세틸렌보다 절단 속도가 느리다. 자, 요거는 폭염이라든지 아니면 포판에서는 느린 것이 아니고 빠르다가 맞아요. 그래서 답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요. 용접법 중 모재를 용융시키지 않고, 자, 요 말이 나오면 답이 딱 하나밖에 생각할 필요 없어요. 모재를 녹이지 않고 용접을 하는 거죠. 요것은 납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접, 압접, 납땜 이렇게 세 가지 용접이 있다겠죠. 이거는 없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모재를 용융을 시키는 것은 용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재를 가열해서 압력을 이용하는 것은 압접이고, 모재를 용융시키지 않고는 바로 납땜이 되겠습니다. 23번에요. 보호안경이 필요가 없는 거 이렇게 했는데요. 자, 보호안경이 필요 없는 겁니다. 탁상 그라인더. 이 그라인더는 당연히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색깔고 많이 튀죠. 디스크 그라인더도 똑같이 필요하죠. 수동 절단 장치. 이것도 이제 우리가 불똥이 많이 튑니다. 그래서 필요하죠. 금극기 작업. 이거야 뭐 필요 없겠죠. 자, 24번입니다. 미거 용접 시 와이어 송급 방식의 종류가 아닌 것. 미거라든지 아니면 CO2 용접의 와이어 송급 방식이 기본 4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일단은 미는 거, 푸시 방식이라고 하죠. 와이어를 밀어서 보내는 거, 풀식은 잡아당겨서 이제 보내는 방법. 이 두 가지를 합치는 것이 푸시 풀 방식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블 푸시라고 있어요. 푸시 방식을 두 개 쓰는 것이 있는데, 푸시 언더, 요거는 없어요. 그래서 요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을 보겠습니다.
구리어 용접에서 티거 용접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했는데 티거 용접에 틀리요. 자, 가번에 판독에 6mm 이하에 많이 사용한다. 자, 그렇죠. 보통 뭐 3mm 때 많이 쓰는데 일단은 이제 6mm 이하에 씁니다. 전극으로는 토륨이 있는 텅스텐봉을 쓴다. 맞죠? 그 다음에 전극은 직류 전극성을 많이 씁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다음에 예열 온도는 100에서 200이다. 자, 예열 온도는 100에서 200이 아니고요. 구리 같은 경우는 한 500도 정도 돼요. 500. 그래서 이것이 이제 라번이 틀린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요. 용접할 때에 발생한 변형을 교정하는 방법. 요걸 변형 교정 방법이라는데요. 가열할 때 발생되는 열응력을 이용하여 소성 변력을 일으켜 변형을 한다. 자, 열응력을 이용하고 뭐 소성 변형을 한다. 이렇게 나오면은 요것은 박판에 대한 점수축법이라 보시면 돼요. 열응력을 이용해서 뭐 소성 변형을 해서 한다. 이렇게 하면 그냥 박판에 대한 점수축법이 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 결합에서 피터가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 것 했는데요. 이 피터란 것은 용접된 이 면에 약간 어떤 구멍이라든지 이런 거 생기는 것을 우리가 이제 피터 이렇게 하는데요. 뭐 재질의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스펙터의 어떤 문제도 이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번 탄소라든지 망간의 합금 원소가 있을 때 이럴 때도 발생합니다. 습기가 많거나 그 다음에 기름녹 페인트 이런 불순물이 있을 때 이것도 맞고요. 다음번에 모재를 예열하고 했을 때 예열을 한다 해서 이렇게 생기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다번이 틀리고요. 모재 가운데 항함유량, 그러니까 항이라든지 뭐 탄소, 망간 이런 것이 많을 때는 이런 피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8번요. 용접 지그의 선택의 기준이 아닌 거 했는데 이 지그라고 하는 것은요, 뭐를 고정을 하는 것이죠. 용접할 때 모재 부분을 고정을 해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용접에 이제 지그라 이렇게 합니다. 가번요. 물체를 튼튼하게 고정시킬 크기와 힘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나번 용접 위치를 유리한 용접 자세로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죠. 자세를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지그를 씁니다. 다번요. 물체의 고정과 분해가 용이해야 하고 청소에도 편리한다. 맞습니다. 라번요. 변형이 쉽게 되는 구조는. 자, 변형이 쉬우면 안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것이 라번이 틀린 걸로 되겠습니다. 29번요. 모재의 산화물을 없애고 산화물을 없앤다. 이 말 있죠. 기포나 설레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용제를 씁니다. 용제의 제일 큰 역할이 이 산화물을 없애는 것이고요. 이때 영광의 가스 용접에 적당한 것은 이렇게 했는데요. 자, 영광의 가스 용접에 적당한 것은 일단 사용하지 않음입니다. 없음입니다. 없음. 왜냐하면 이 용제가 필요가 없는 금속이 바로 요 영광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여러 가지 이제 용제가 필요한데 이 영광에서는 필요가 없다. 요거는 이제 필히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절단의 종류에 해당하는 거죠. 아크 절단에 해당하는 거. 일단 아크라는 말이 들어가면 맞아요. 그러면은 철분, 수중, 스카핑, 아크, 에어. 저 아크 들어갔죠. 요것이 바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뭐 탄소 아크, 뭐 금속 아크, 그 다음에 산소 아크, 뭐 아크 에어 가우싱,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아크 절단이 되겠습니다. 31번을 보겠습니다. 균열에 대한 감수성이 좋아서 두꺼운 구조물이 첩청 용접 혹은 구조도가 큰 구조물과 고장력강 및 탄소나 항이 함유가 많은 강의 용접에 가장 적합한 것.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은 균열에 대해서 감수성이 좋다는 말하고 두꺼운 판을 할 수 있는 것. 자,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나올 수 있는 답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저수속의 용접봉이 되겠습니다. 두꺼운 판 용접이 되고 균열에 대한 이제 감수성, 강도가 큰 용접봉이 바로 저수소계가 되겠습니다. 32번요. 용접 전입니다. 꼭 확인할 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용접 전에 확인할 거, 용접 중에 확인할 거, 용접 후에 확인할 거 이렇게 있는데요. 전에 할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가번에 예열, 후열이 필요한 여부를 검토한다. 맞죠?
전류, 용접 순서, 용접 조건을 미리 이제 정해둔다. 맞습니다. 답은 양호한 용접성을 얻기 위해 용접부에 물을 분무한다. 용접하기 전에 물을 붓는다. 이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요것은 틀린 겁니다. 이런 경우는 가끔 가다가 보면은 용접 후에 이제 경화를 위해서요. 경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곤에 페인트, 기름, 녹을, 불순물 제거한다. 이거는 용접 전에 하는 게 맞겠죠. 33번입니다. 영광용 피복 용접봉에서 피복제 역할 중에서 틀린 거 이렇게 했는데요. 자, 피복제에서 제일 큰 역할은 사실 아크의 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은 스펙터링을 많게 한다. 많게가 아니죠. 적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납은이 틀리고요. 전기 전련작용, 그 다음에 용착금속의 탈산 정력, 그 다음에 화권 원소를 첨가한다든지 산화 질환을 방지한다. 이런 것이 또 피복제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전기 저항 용접에 속하지 않는 것 했는데 요것은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된다 했어요. 점, 심, 프로, 옵셋 이렇게 했죠. 정심, 프로, 옵셋, 점용접, 심용접, 프로젝션, 옵셋, 점용접, 심용접, 프로젝션. 이거는 전부 다 이제 전기 저항이죠. 테르밋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가번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테르밋이라는 것은 사실 화학 반응에 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가 필요가 없는 이런 것이 바로 이 테르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번이 정답입니다. 35번 정격어 방지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 정격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감전 방지를 가지고 이제 정격이라 이렇게 해요. 가번 보죠. 용접기 내부는 수시로 열어서 점검이나 청소한다. 이 내부에서 이제 뭡니까? 감전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부는 전련이 안 돼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꾸 수시로 열어서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감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번이 이제 적합하지 않는 것이고요. 낙은 홀더나 용접봉은 절대로 맨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전련 홀더의 전련 부분이 파손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를 합니다. 맞습니다. 땀, 물 등에 의한 습기찬 작업복, 장갑, 구두는 착용하지 않는다. 맞죠? 36번을 보겠습니다. 탄소 강이 표준에서 탄소의 양이 증가하면은 기계적 성질은 C량, 탄소가 이제 증가되면은 기본적으로 인장 강도라든지 강경 증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탄소량 C가 커지면은 강경이 커져고요. 인충 감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도 경도는 커지고 인성 충격치는 작아진다. 자, 이런 걸 찾으시면 돼요. 충격치 연신율이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정답이 라분이 되겠네요. 강도 경도는 증가, 연신율은 감소한다. 자, 이렇게 강경 증가, 인충 이런 것은 감소 이렇게 됩니다. 37번요.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제 틀린 거 이렇게 했는데요. 가번에 비중이 가장 가벼운 금속이다. 자, 맞습니다. 전기 및 여러 전도율이 구리보다 좋다 했는데, 자, 구리보다는 좋지가 않아요. 네, 가장 이제 좋은 것이 AG, 그 다음에 두 번째가 CU, AG, AU, 그 다음에 CU, AL 이렇게 쓰죠. 은구리금이죠. 은구리금이 되겠습니다. 은구리금,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은구리금, 알루미늄 요 순서가 돼요. 그래서 알루미늄은 여기서 네 번째고요. 그 다음에 구리는 두 번째가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구리보다 좋은 것이 아니고 구리보다 나쁘겠죠, 그죠? 그래서 37번에는 나번이 이제 틀린 것이 되어 있고요. 상온 및 고온에서 가공이 용이하다.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표면에 Al2O3 막이 생겨서 이제 산화 알루미늄 막을 뜻하죠. 내식성이 좋다. 자, 이런 것은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구리 합금 중에서 가장 높은 강도와 경도를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베릴륨 청동이라고 해요. 이 강도가 133kg per
cm제곱 이 정도의 강도가 있어요. 그래서 베를린 청동이 가장 강도와 경도가 높은 이제 청동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항동에서 탈아연 부식의 방지책이 아닌 거 이렇게 했는데요. 아연 30% 이하의 알파 항동을 사용한다. 이걸 맞고요. 아연 30% 이상의 베타 항동한다. 자, 요것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30% 이하는 알파 항동을 사용하면 방지되고 여기서 이상의 베타 항동은 요것은 아닌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0.1에서 0.5%의 안티몬 첨가, 1%의 주석 첨가 이런 것은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40번을 보겠습니다. 단검질된 강의 경도를 증가시키고요. CO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0도씨 온도에서 한다. 자, 0도씨 이하 온도 한다. 심냉 처리 이렇게 했죠? 심냉 처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41번요. 용접할 부위의 항의 분포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설퍼 프린트하고자 합니다. 이때 항의 분포에 설퍼 프린트 할 때 시약은 했는데요. 이것은 항산이 되겠어요. H2SO4 항산입니다. 항산 시약으로서 이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42번입니다. 열평점 개수가 높고요. K불의 피복, 칼자, 합금용, 방사선 물질의 보호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한 개 나왔는데 뭔가 하면은 방사선 물질의 보호제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답이요. 납이 되겠어요. 납 자체가 방사선 물질을 차단을 하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연성이 가장 큰 재료 했는데요. 이 4개 중에서 연성이 제일 큰 것은 순철이죠. 가장 연한 거, 연성이 가장 연하고 잘 늘어나는 이런 성질이 바로 순철이고, 두 번째가 이제 탄소강, 그 다음에 주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44번요. 탄소강의 기본 열처리 방법을 나타낸 것입니다. 틀린 것은 이렇게 했어요. 불림, 떠임, 단검질, 침탄. 우리가 이제 열처리 방법을 4가지로 봤어요. 그랬을 때 불림, 떠임, 단검. 이 침탄은 아니죠, 그죠? 침탄 탄소를 침투시켜서 경도를 높이는데 여기서 빠진 것이 하나가 있죠. 풀림이라고 있죠. 풀림. 풀림이 이제 여기 없지만서도 이렇게 가지고 4가지를 열처리의 기본 4가지라 이렇게 합니다. 45번요. 다음 주철의 성상을 방지하는 방법이 또 아닌 것 됐어요. 아닌 것. 자, 가번에 흑연어 미세화로 조직을 치밀하게 한다. 자, 이거는 맞고요. 편상 흑연을 구상혁연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다음번에 반복 가열 냉각에 의한 균열을 처리한다. 자, 이 주철 같으면은 가열하고 냉각을 많이 하면은 균열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균열 처리를 한다. 요것이 이제 틀린 것이고요. 탄소 및 규소의 양을 적게 한다. 요거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46번.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의 대표적인 화학 조성. 이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을 18-8 스테인리스 강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스테인리스 강은 스테는 크니가 돼요. 크롬하고 니켈이 돼요. 그러니까 크롬이 18%, 니켈이 8%. 자, 요것을 찾으시면 되죠. 그러면은 답은이 맞죠. 크롬 18, 니켈이 8%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47번에요. 육사항동의 철을 했어요.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육사항동의 철은 델타 메탈이랍니다. 육사항동의 철은 델타 메탈.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48번을 봅니다. 다음 중 가공용 알루미늄 합금이 아닌 거 이렇게 했는데요. 두랄루민이라든지 알드레이, 알민은 알루미늄이 계통인데요. 라번에 있는 라우탈은 알루미늄 합금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49번요. 주강과 주철에 비교해서 잘못된 것 했는데요. 주강이 일단 주철보다 어떤 수축열이 이제 더 큽니다. 주강이 수축열이 크다 맞고요. 주강은 주철에 비해서 용융점이 높다. 자, 이것도 맞고요. 다음번에
주광은 주철에 비해서 기계적 성질도 우수하다. 맞습니다. 주광은 주철보다 용접에 의한 보수가 어렵다가 아니고 보수가 이제 쉽다가 돼요. 쉽다. 그래서 이것이 라번이 틀린 것이 됩니다. 자, 50번요. 보통 주철에 0.4에서 1% 정도 함유되고 화학성분 중 흑연화를 방해하여 백주철화를 촉진하고 항어해를 감소한다. 자, 이 항어해를 감소한다. 요게서 가장 큰 힌트가 돼요. 요것이 바로 망간이 되겠습니다. 망간, Mn이 되겠습니다. 51번입니다. 다음 중 물체의 일부분의 생략 또는 단면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으로 불규칙한 파형에 관한 설사. 불규칙한 이렇게 된 이 선이죠. 이렇게 생긴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파단선입니다. 파단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부위를 잘랐단 말이죠. 파단했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2번요. 보기와 같은 도면에 나타내는 단면은 자, 요 부위, 요 핏금이 쳐졌죠. 우리가 이제 해칭이라는데요. 이렇게 핏금이 되어 있다는 것은 단면도란 이런 뜻인데요. 요 부위를 이제 잘라서 이렇게 이제 회전, 90도로 회전을 시켜서 놨어요. 그래서 요것을 회전을 했다 해서 회전도시 단면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3번요. 다음 중에 호의 길이가 나타난데, 자, 요렇게 생긴 것은 없어요. 그 다음에 요것을 이제 우리가 현이라 합니다. 이게 현.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것이 이제 호가 되고요. 이렇게 되고 요것이 이제 각도가 됩니다. 각도. 그래서 이런 건 없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현은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꺾고요. 수평으로 갑니다. 호는 수직으로 하고 꼬부장하게 꺼요. 호가. 각도는 약간 비스듬하게 하고 꼬부장하게 하는 것을 가지고 각도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세 가지는 잘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54번요. 보기의 입체도의 하살표 방향 보고 요거를 이제 정면으로 봤습니다. 그랬을 때의 삼각법으로 했을 때 모양은 일단은 이 정면도부터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방향을 보니까 오른쪽에 요 이제 삼각형 요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정면도 모양이 이렇게 생겨야 돼요. 이렇게요. 오른쪽 요 기퉁이가 이렇게 삼각형이 돼야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한 가지 답이죠. 다음에는 이제 뭐죠? 평면도를 보셔야 돼요.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 자, 위에서 봤을 때가 요 부위가 삼각형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는 네모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요게 평면도가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당연하게 라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면도 찾고 그 다음에 평면도 보고요. 평면도가 똑같으면은 다음에는 이제 우측면도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55번요. 입체도에서 하살표로 봤어요. 이렇게 했을 때의 정면도.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면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요것을 이제 상상을 하시고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요 모습은 바로 다번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다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 기호 중에서 표시가 요 보이죠? 동그라미에다가 깃발이 있는 것은 이제 이건 두 가지를 합쳤죠. 깃발은 현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는 이제 전체 둘레 용접, 뭐 일주 용접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정답이 전체 둘레 현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57번요. 제도용지의 크기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큰 도면을 접을 경우는 어느 크기로 접어야 되는가? A4 크기로 했죠. 그리고 A4 크기가 297에 210. 요 크기도 좀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8번에요. 그림과 같은 외경 안에요. 이제 원통이죠. 원통인데요. 외경이 550이고요. 그 다음에 두께가 6mm, 그 다음에 높이가 900입니다. 이 원통을 만들려고 할 때 소요되는 칠판의 크기로 가장 적당한 크기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 둘레죠. 아래 위에 있는 이거 말고 이 둘레의 모양이 요 둘레를 이제 우리가 폈을 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요것을 이렇게 동그랗게 돌리면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 전체의 이제 뭐죠? 면적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요 높이가 요것은 나와 있어요. 요게 지금 어떻게 죠? 900이라고 나와 있죠. 900이 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죠. 자, 요 길이를 이제 구하면 돼요.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은, 자, 여기서 요 주어진 것이 요렇게 원이 나왔어요. 원이 550이라는 원이 나왔고, 요 두께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 원의 지름 있죠? 지름을 이제 구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원주를 구한다. 원주, 원둘레를 구하는 거죠. 원주율한데, 원주의 공식은요, 지름에 곱하기요, 이제 3.14를 하면 됩니다. 요 지름 있죠? 요 지름 곱하기 3.14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바깥 지름이 550이고요. 요 두께가 6인데요. 그러면 지름을 그러면은 지금 요게서는 안쪽 지름을 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요 지름 550에서요. 두께가 6이니까 6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6을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 이제 여기서 안쪽의 지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3.14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 안쪽,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안쪽에 이제 길이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여기 얼마인가 하면은, 제가 해보니까 1700, 8.16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답이 1708.16인데, 그거하고 이제 가장 비슷한 게 요거죠. 요거. 그래서 요걸로 이제 택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은 요 길이가 1708 정도, 아니면 그 정도, 지금 그죠? 요렇게 하고, 그러면 요 길이 곱하기 요 높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번처럼 하면은 이제 이 전체의 칠판의 크기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9번요. 보기와 같은 입체도의 하살표 방향, 요 방향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의 우측면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방향으로 보일 때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 되느냐? 요것은 라본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라본을 하시면 됩니다. 자, 60번이죠. 배관설비 도면에서 이 형태의 그림이 있어요. 자, 이 이음이 어떤 이제 형태냐? 이렇게 했는데, 요런 형태의 그림을 우리가 신축관이라고 해요.